이 병을 방치했을 때 코가 썩고 눈이 썩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A형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 감기의 중대한 합병증들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합병증? 폐렴이죠. 코로나나 독감 같은 상기도 질환에 대해서 그게 깊숙하게 폐까지 침범하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폐 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침이 오래가면 폐CT를 찍으러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빈도로 봤을 땐 폐렴보다는 이 코 쪽에 염증이 생기는, 요 우리 양쪽에 빈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를 부비동이라고 불리는데, 이쪽에 고름이 차는 거를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감기나 독감이 쉽게 금방 낫질 않고 오래 가면 이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합병증으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축농증이 되겠습니다. 감기가 걸리자마자 축농증이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염증이 좀 오래 반복되다 보면 코 점막이 붓고 안에 고여서 썩으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최소 일주 이상의 시간이 보통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의사이긴 했지만 그때 임상 경험이 별로 없는 시절이라서 군대에 갔을 때 감기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한 2주 3주, 한 달이 돼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면역이 떨어졌나라고 했는데 6주 정도 지나니까 여기가 뻐근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봤더니 여기에 고름이 꽉 차 있어서 쪽 빨아내는 이제 시술을 했죠. 부비동염은 단순히 약물 치료와 세척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시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부비동염이 반복되면 이쪽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세균 번식이 쉽게 생겨요. 그런 상태를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양치, 가글, 코세척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배출 통로를 열어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비동염으로 귀, 눈, 목 여러 기관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코 구조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 쪽에서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동물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일한 자를 많이 붙이는데, 코가 이렇게 먼지를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꾸불탕 이런 생긴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 쪽으로도 이제 동굴이 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 미세하게 귀까지,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면 막혔을 때 이렇게 코를 막고 불면 이렇게 고막이 탁 열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염증이 코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코 쪽으로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안쪽으로 염증이 파급이 되고 유스타키안을 타고 뇌염, 고막에 중이염 같은 것들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반복적이라면 귀, 코 보시면 코 바로 밑으로 연결돼서 안구 쪽으로 아주 얇은 뼈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눈까지 번질 수가 있고요. 단순 세균성이 아니고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습을 잘하기 때문에 눈까지 파급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주 미세한 섬모 세포가 이렇게 해초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에 끈적끈적한 물질들, 고름 물질들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세포들이 다 죽겠죠. 그러면 염증이 쉽게 고여있고 배출되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게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심해지는 경우는 귀까지, 그래서 만성 중이염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떠한 치료가 적절한지도 좀 알려주시죠. 요즘같이 환절기 같은 경우에 감기가 반복되고 코로나, 독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감염균이, 바이러스균이 들어와서 이쪽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코점막, 목점막, 깊어지면 기관지 점막까지 생기는 걸 우리가 상기도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합병증으로 유발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축농증, 그 다음이 점점 깊어져서 폐 질환이 좀 있는 분들,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들, 원래 폐 상태가 나쁜 분들은 폐까지도 염증이 퍼지면서 이제 폐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감기 걸릴 때마다 검사가 필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는 10일 정도까지의 기간을 대충 보면 저절로 좋아져요. 이 약을 썼다고 해도 1주, 안 썼다고 해도 1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 병이 낫게 됩니다.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대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대증요법을 하지만, 세균 번식을 통해서 2차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주 이상에서 한 10일 정도가 경과했는데 증상이 좋아지질 않거나 오히려 거꾸로 기침, 가래 같은 것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는 당연히 내과에서 진료를 먼저 하셔서 코 쪽 부위라든가 폐 쪽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폐렴이 있는지,
축농증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진료를 해서 잘 낫질 않으면 이비인후과적인 시술이 필요한지 보기 위해서는 비경,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가 얼마나 탱탱 부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 쪽 비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부위는 굉장히 구조도 복잡하고 특히나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알러지 비염까지 동반됐던 분들은 구조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잘 낫지 않는 만성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하냐면 한번 꽉 막혀서 그쪽으로 고름이 찼거나 안쪽으로 종양이 자라고 있거나 곰팡이균 같은 것까지 생겨서 꽉 막혀 있다면 수술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만성적으로 이렇게 알러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 반복되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코세척입니다. 코세척은 생리축염수를 통해서 이쪽으로 물을 싹 씻어가지고 배농시키는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양치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양치 안 하면 충치가 생기는 것처럼 만성비염이 있는 분들은 코세척을 안 하면 계속 썩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치는 기본이잖아요, 우리 현대생활에서. 만성비염이 최소 있는 분들은 코세척을 안 하면 양치를 안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사실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서 수술까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수술을 했는데 이 재발을 하는지. 수술이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해 주거나 점막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알러지 비염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비염이 생기는 거라서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코 점막을 전기로 찢어서 죽이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완치라는 건 좀 보기는 어렵고 알러지 반응을 줄이는, 그래야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하시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코 점막을 찢어서 제거해주는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조가 완전히 코가 막 삐뚤어지면서 한쪽이 막혀가지고 계속 생기는 분들은 비중격 측만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에 너무 염증이 반복되다가 부비동 안에도 폴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거를 해준다면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술 후의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겨울철만 되면 반복되는 감기, 기침, 콧물, 코에서 썩은 냄새, 귀가 항상 불편하거나 눈까지 붓거나 이런 상태가 있으면 단순한 상태가 감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서 코점막이라든가 이 축농증 점막들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걸 권고를 드리고요. 치료가 이제 늦어지면 치료가 아예 영구적으로 안 되거나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자라면서 완전히 회복 불능이거나 퍼지면서 실명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를 좀 조기에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